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국정원은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지만 상처 없이는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은 그야말로 개혁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국정원을 둘러싼 대대적인 변화의 조짐 속에 숨죽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유정 기자. 예. 국회가요, 일단 최근 가장 시끄럽게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동안 국정원 예산은 의례적으로 대충 통과가 되던 그런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의 예산 자체가 1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예산이 다른 부처들처럼 매년 이 시즌이 되면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증액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국정원 자체가 300억 원 정도만 더 늘어난 예산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걸치면서 이 예산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분야가 삭제됐냐 하면 네. 특수활동비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여기 가운데 한 20%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네. 또 여기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 금액도 한 500억 원 정도가 날아가서 네. 국정원으로서 매우 당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거는 조직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칼날,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당면한 삼각파도가 있죠. 신정부 차장.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 적폐 수사로 뭐 사이버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수사로 그 조사를 받은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전체 17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네네. 간부 밑에 하급 직원까지 해가지고 178명이면 뭐 지나가다 옆에 너도 조사받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국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부 다 뭐 검찰 네. 조사받았다. 그래서 이 직원들, 특히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의 결심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고 네. 따라서 상명하복이 중요하고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네. 이런 식이라면 거의 뭐 178명씩이나 조사받았는데 우리가 거의 범죄단체 아니냐. 네. 범죄단체 구성, 조폭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지금 있는 검찰 겁니다. 조사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려고 줄줄이 휴가를 내면서 한 부서 전체가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사를 받으려면 하루 종일 내지는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휴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 공백이 심해지고 어쨌든 지금 국정원 개혁 TF에서 굉장히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검찰 수사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소환 일정을 미룬다 이러면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 공백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안보가 위중한데 정말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약간은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대공수사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 제출을, 그 방침 자체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수사국 자체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면서요? 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해체된 데 이어서 네. 대공수사 파트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공수사는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국정원이 안 하면?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경찰이요?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넘겨받을 TF를 구성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서훈 원장이 직원들 앞에서 그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고요. 네.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줘버리는 게 아니라 대공수사를 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경찰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게 과거에 네. 그 통일부의 대화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옛날에 국정원 직원들이었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네. 대화사무국을 이제 통일부에 떼줬습니다. 아하. 그럼 그 바람에 그때 많은 그 직원들이 통일부 직원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지금 대공수사국을 만약에 경찰로 떼면은 국정원 직원에서 이제 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 경찰 그 대공수사 능력보다 탁월했던 거는 네. 다 옆에 주변의 다른 부서들이 네. 엄청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네.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간첩 잡는 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아하.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네. 그 기능이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일단 뭐 국정원에 몸담았던 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대공수사권 자체가 분리가 된다. 굉장히 국정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을 하자면 네. 되게 간첩을 잡거나 네. 어떤 그 테러 단체에 첩보가 들어오는 게 네. 들어오는데 이게 확실한 확증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확증이 안 서도 정보를 줘가지고 네.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다른 쪽으로 넣게 되면은 엉뚱한 거 줘가지고 나중에 괜히 비난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그마한 미세한 정보를 가지고 네. 어떤 뭐 수사를 한다든가 네. 대테러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국정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정치 기구로 전락한 사례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환부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국정원 자체를 죽이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 연말까지 설정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들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 아직도 산적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연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요, 2009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대화 정상회담에 있었던 NLL 관련 대화로 이게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결론 수사 결과 조사도 내놓아야 됩니다. 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하. 4대강 사업, 친미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내놓아야 되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조사를 신청한 게 있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활동 이런 것 관련해서 14건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네. 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국정원이 개혁되는 이 과정 자체는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송은근 차장, 국정원 내부 문서가 지금 일반 시중에까지 놔두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가 저희한테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그 이 신동아에 실린 또 기사 내용이죠. 좀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언론이나 검찰뿐 아니라 네. 그 일부 시중에서도 네. 그 문건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 그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내부 서버를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네. 그 지난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느라고 네. 국가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네.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 국정원 감독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반의 시중에 국정원 서버에 있던 서류가 놔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사에 배포되는 경우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만 있어야 될 자료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그 민간인으로 구성된 TF팀에서 다 돌려보고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같은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네. 그 북한을 상대로 한 공작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하.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제가 메인 서버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메인 서버는 이제 만약에 담당관이 컴퓨터에서 네. 자기 뭐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네. 아니면 보고서를 쓰든가 아니면 공작 계획을 새로 써서 네. 공작을 이제 계속 취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도 공작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컴퓨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죽거나 네. 하면은 그게 사장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메인 서버로 옮겨갑니다.
그럼 국정원에는 모든 보고서, 모든 자료가 메인 서버에 다 집결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한 국정원 간부 출신은 이 보수 정권 이전에도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적폐청산, 국가안보기관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벽이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국가안보 네 글자 뒤에 숨어서 그동안 저질렀던 탈법, 불법 이 내용들 이번 참에 발가벗겨져서 다 싹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몸담았던 김정무 실장님 그리고 국정원을 취재를 오랫동안 했던 소홍근 차장님 양쪽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최소한의 방어벽은 있어야 된다 저 부분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그 아까 했던 메인 서버에 네. 정말로 바로 옆 사람한테도 안 가르쳤던 네. 그 공작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거기에는 북한에서 포섭한 그 주요 인사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북한에 우리가 포섭한 북한의 그 주요 인사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네. 이 명단이 공개되면은 자기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북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다른 정보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네. 뭔가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게 이제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정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털고 가야 된다라는 네. 주장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털고 간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네.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해왔고 사실상 요번에 그 댓글 사건을 제외하고는 네. 사고 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공수사 문제도 아주 옛날 옛날 얘기지. 네. 근래 들어서 대공수사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사고 친 게 없는데 불똥은 대공수사에 가가지고 대공수사가 좀 떨어져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대공수사하고 댓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대공수사 부분을 확 줄인다. 지금같이 남북 분단이 심하고 지금 핵을 머리에서 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안보에 이득이 되는 일인지 사실 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안 좋은 악습 같은 것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띄긴 했지만은 체제 수호를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바로 국정원의 그 이름 없이 일했던 수많은 그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네. 왜 우리 집에 가서도 내가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 이름을 숨기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우리 아들이나 자녀가 모르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 네. 세계 CIA라든지 모사드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정보 활동을 하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도 있지만 분명 이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탈법,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전제하에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의 취임 제1성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는 결별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름까지 바꿀 채비에 나섰습니다. 자, 1960년대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에 네 번째 이름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중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었죠. 이 이름으로 유명한 그 말, 중정,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기관으로 맹위를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에 중정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고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하지만 정권 유지를 위한 활동과 정치 공작,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하면서 악명을 떨치기도 했었죠. 국가정보원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이후 국정원은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도청 의혹에 휘말리는 등 이 정치활동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순간 꼭 지금처럼 국정원 내부에 그때도 이런 개혁의 움직임, 그런 바람이 불었었죠. 이재희 정부 시절 되면서 국정원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어.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도 그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정치인 사찰이라든지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 수백 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수백 규모를 명이 줄인다는 명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퇴출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끝까지 저항했던 몇 명이 나중에 이제 소송을 내서 그때 그런 식의 어떤 해고가 부당했다 뭐 이런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도 비슷한 흐름의 개혁 흐름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칭도 뭐 국가, 뭐 안보 이런 말 국가라든지 아니면 중앙 이런 말을 빼고 대외안보부로 바꿀 수도 있다. 대외안보부. 대외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이 두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뭔가 새로운 명칭 대외안보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내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DJ 당시 이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그때 휴민트 체제가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됐고 그 때문에 김정일 사망을 우리 국정원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휴민트 자체가 해체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김정은 사망 자체는 워낙 기밀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휴민트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휴민트가 왜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힘들어졌나 그러면 일단은 북한을 자극할 그런 행위들, 대북 공작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워낙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네. 서로 많이 만나고 우리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었죠. 언론인들도 뭐 굉장히 북한에 많이 갔다 오고 네네. 그랬죠.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협조하는 협조자라는 이름이 자기한테 북한 당국에 전달될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공작망 자체가 전부 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공작망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요. 국정원을 향한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이루어집니다. 당시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과거사 진실 규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개혁 방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사 얘기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를 경험하신 김종국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개혁의 이 방향과 분위기 비슷한가요? 그 당시에도 2006년도에도 대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었죠. 국내와 해외를 분리할 거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수많은 직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더 알고 보니까 네. 이런 조직이 없어서는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아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어서 손을 전혀 안 댔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개혁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니 필요성을 느꼈고 다시 개혁이 멈추었던 유야무야 됐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으실까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가장 충성스럽고 네. 가장 업무를 잘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안 그랬으면 386 때 내버려뒀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는 네. 정보 활동을 왜 하느냐? 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정보가 안 온다 그러면 통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고 통수권자를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혼자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올리는 데가 국정원이고 미국의 CIA 이렇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그때 통치에 필요해서 뭔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조직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개혁 지금 현 정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개혁이 되고 어디까지 또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지금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가 위협받지 않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보 실장님 그리고 송원근 차장 두 사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